네. 여행의 미래. 여행의 미래 저자 김다영입니다. 네, 여행의 미래 이번 주부터는 저자인 저와 1장부터 5장까지 매주 한 장씩을 읽어보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사례도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장 패키지 여행의 종말 부분을 읽어볼 텐데요. 이 제목을 작년 봄에 처음 집필을 시작을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좀 너무 급진적인 제목이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이런 세상이 또 이렇게 빨리 오다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이 여행의 미래 책 제목이 여행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1장 내용이 책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부분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뽑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출간된 지가 한 4달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미 독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리뷰를 인스타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유난히 좀 같은 부분들이 언급되는 부분이 많아서 독자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인용해 주셨던 구절을 매주마다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짚어보면서 제 의견을 좀 얹어서 최근 경향과 함께 소개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우선 1장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로 언급해 주셨던 부분, 오늘 좀 2가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밀레니얼 세대에게 여행사와 가이드북이 필요 없는 이유. 여기서 43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이제 2030 여행자들은 그 나라가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 내가 그 나라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진다. 이들의 여행 만족도는 여행지와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얼마나 깊게 주고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여행자들이 스스로 발견할 여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이 대목인데 이 여행자들이 스스로 발견할 여지를 줘야 된다. 이 대목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네. 각자 입장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여행지에서 뭔가 여러 가지를 스스로 발견하는 그런 여행을 하고 계신가요? 네. 아직 이 부분이 사실 눈에 딱 보이지 않는 대목이기도 하고 뭔가 좀 서비스나 상품화되기는 조금 어려운 대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가이드북 얘기를 하면서 뭔가 여행자들의 이런 시야를 좀 더 깊고 넓게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여행 콘텐츠가 나와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하면서 정보성 가이드북보다는 새로운 여행 콘텐츠들이 새롭게 또 부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썼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이 여행사가 사라지는 시대에 과연 어떤 직업과 서비스가 새롭게 탄생을 할까요? 코로나 이후에 여행 플랫폼들, 뭐 마이리얼 트립이라든가 이런 여행 플랫폼들이 기존의 여행사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면서 많은 부분들을 지금 점유해 가고 있거든요. 이쪽 시장을, 여행 예약 시장을. 근데 이제 오히려 여행자 개인들은 편리한 예약이나 뭔가 수많은 여행 상품 중에 고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만 볼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런 여행 플랫폼들이 런칭하는 많은 체험 상품들도 뭐 나와 여행자가 깊이 상호작용하는 거를 물론 도와주는 상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액티비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 예약이 앞으로는 좀 더 개인화되고 좀 더 파편화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굳이 특정한 플랫폼에 또 충성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국내 여행의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숙박, 교통, 또 예전에 되게 예약이 어려웠던 뭐 지자체 관리 시설 이런 것들 이제 인터넷으로 통합 예약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뭔가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해당 여행지를 소개해 줄 수 있는 뭐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뭐 건축물이나 자연 생태 이런 어떤 특정 지식에 대한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또 앞으로 여행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관광 쪽으로 진출을 좀 준비하고 계신 사회 초년생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내가 어떤 테마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중음악을 좋아한다면
뭐 대중음악을 테마로 한 투어 상품을 한번 서울에서 개발을 해본다던가, 환경이나 뭐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다면 도시에서 뭔가 생태 관광을 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해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상품은 이제 에어비앤비 트립이나 아니면 프립과 같은 플랫폼에 바로 입점해서 운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사만 여행 루트를 개발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장, 밀레니얼 세대에게 여행사와 가이드북이 필요 없는 이유,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절, 그 다음으로 좀 많이 언급해 주셨던 대목이 뭐냐면은, 제가 야놀자랑 그 리럭스라는 일본 사이트 소개를 하면서 이제 행위보다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에서 제가 여행이라는 행위보다는 남는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여행 서비스가 앞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책에서는 일본의 료칸 전문 예약 서비스 리럭스를 예시로 들었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그 작년 올해 굉장히 이 여가 액티비티 사이트가 굉장히 급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이 시장이 활짝 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탈잉이나 프립과 같은 액티비티 예약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혹시 솜시당이라는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예, 동네 기반의 로컬 기반의 또 어떤 뭐 여가 액티비티를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가, 남의 집 프로젝트라고 해서 다른 분의 집에 가서 또 강의나 아니면은 뭐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런 것들을 예약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킹 모임 서비스 같은 다양한 여가 활용 플랫폼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업계에서도요, 최근에는 24시간 패키지, 뭐 12시간 패키지,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로 기획을 하는 숙박 패키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시간을 기준으로 패키지를 만든 적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제는 숙박 쪽에서도 고객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패키지화하고 어떻게 알차게 만들어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점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만들어진 패키지들이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약간 자가격리 느낌의 호캉스 있잖아요. 밖에 나가지 말고 객실에서 그냥 즐겨, 뭐 엔터테인먼트 영화 봐, 이런 그 호캉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패키지들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미래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직업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가 시간을 이렇게 매니징, 관리해주는 것이 하나의 직업으로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관리가 현대인의 정말 엄청난 과업이자 스트레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예인만 매니저가 있는 게 아니라 개인도 여가 프로그램을 매니징 받을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저는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걸 여가 매니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업들을 저희가 한번 기획하고 만들어 봐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제 직업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관광인과 여가라는 큰 산업 하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볼 수 있는 직업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행의 미래 1장 같이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보기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1장에서 궁금한 점이나 저한테 꼭 물어보고 싶으셨던 부분, 또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장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